안녕하세요. 수학 문제 다 깨기의 수다쌤입니다. 자유스토리 수학 1, 고3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좌표 평면에서 함수 A 그래프가 두 점 0,4와 B, 16을 지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X좌표, Y좌표죠?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0, 4 대입해 볼게요. 자, 0, 여기서 4 대입하면요. 4는 2의 0제곱은 1입니다. 그래서 A 나오겠네요. A 값이 4, 이렇게 구해주고요. 자, B, 16을 집어넣을게요. 자, Y에 16. 16은 A 값 구했죠. 4 곱하기, 자, B 뒤에 보면 2의 B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16이니까 이 값도 4 되면 되겠죠. 4, 16이니까 B값은 2가 되겠네요. B값은 2. 그래서 A랑 B랑 더하면 4랑 2 더하면 6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요. 함수 y는 5의 2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켰더니 이 식이 되었다.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을 하면요. 우리 평행 이동이에요. 평행 이동 있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개념 강의. x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요. x가 있던 자리에 x 빼기 m이 들어가요. 이렇게. 자, 근데 왜 이게 들어가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한번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왜 도대체 x 플러스 m이 아니고 왜 x 마이너스 m인지. 학생들이 이거를 좀 우리 꼭 알고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걸 모르면은 그냥 암기가 돼버려요. 수학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y는 어떤 fx라는 우리, 자, 여기 기존에 있던 점 x, y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 점은 요 식을 만족하는 거예요. 요 식을.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해가지고 x축으로 지금 m만큼 이동했다고 치면은 x 플러스 m, y라는 점이 되겠죠? 그죠? 요 점이.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 점의 관계식인 거예요. 자, 이 점이 어떤 관계식. 그러면 이 점을, 자, 요 점을 새로운 x 다시 컴마 이렇게 넣는 거예요. x 플러스 m이 x 다시가 되는 거예요. y는 y 다시가 되고. 요 식에서 잘 보세요. 그래서 x 다시가 뭐냐면 x 플러스 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 다시는 그냥 y가 되는 거고요. 똑같이 x축으로 지금 m만큼 평행 이동한 경우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뭐다? x 다시와 y 다시의 관계식이에요. 맨 처음 주어진 거는 x와 y의 관계식은 알고 있죠? 요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요 식에서 자, x는 이렇게 바꿀 거예요. x는 바꾸면 여기 m이 넘어가겠죠? x 다시 빼기 m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y는 그대로 y 다시고요. 여기 넘어가면서 지금 부호가 반대가 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m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x 여기다 대입을 하고 y 여기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y가 y 다시가 이렇게 되고요. f에 x가 뭐가 된다? x 다시 마이너스 m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식에서 우리 보통 관계식 할 때 이제 다시자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y는 f에 x 빼기 m 이렇게 된 겁니다. x가 있던 자리에 x 빼기 m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유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자 왜 없어도 되지? 이거 의문 가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y는 만약에 x 플러스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있어요. 자, 이 xy랑 이 xy 어떤 건가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그래프 표시할 때 xy, exy 다 다른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다른 건데 그래프 하나의 편의상 한 좌표 평면에 여러 개를 그리다 보니까 xy 다 똑같이 이렇게 표시하는 것 뿐이에요. 언제 같아지느냐? 교점 구하라 이럴 때 특수한 상황이 돼야지만 같아지는 거예요. 요 교점 구할 때만. 일반적으로 다 다른 겁니다. 그냥 관계예요, 관계. 이거 다시자 붙이든 안 붙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자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xy랑요, 이 문제의 xy랑은 다른 거예요. 그걸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축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하라 그러면 x가 있던 자리에 x 빼기 m이 들어간다. 왜? 아까 여기서 이 관계에서 넘어갔죠. 그쵸? 2항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꼭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유도는 못하더라도 한번 그래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들어갈게요. 자, 요 식에서요. 자, x축 방향으로 n만큼이면 x가 있던 요 자리에 x 빼기 m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y축 방향으로 n만큼과 y가 있던 자리에 y-n이 됩니다. 근데 함수에서 보통 이거를 넘어가면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그냥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아니라 전체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요 식이 돼요. 정리해 볼게요. 그럼 5에 2에 x-m 플러스 n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요 식하고 같아져야 돼요. 그럼 비교하면 되는 건데요. 요거를 변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문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 식을 5에 볼게요. 2x고 이거는 5의 제곱이죠. 제곱이니까 이 플러스 2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걸 또 2로 묶을 수 있죠. 그럼 5에 2로 묶으면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요거랑 비교하시면 돼요. 그럼 m 값이 얼마? 마이너스 1 되겠죠. m은 마이너스 1. n은 여기 2. 마이너스 1과 2가 답이 됩니다. 더하면 1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자, 요거 아까 그냥 단순히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꼭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3인 두 지수함수 이렇게 나왔어요. 지수함수에 대하여 최대값, f의 최대값, g의 최소값 구하라 이거네요. 제가 지수함수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 밑이 뭐다?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이 부분이요. 1보다 크면 증가함수,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증가함수입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자, 증가하는 함수는요. 정의역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면 어디보다 이렇게 정의역이 주어지면요. 정의역 범위 작은 거 집어넣으면 최소값, 큰 거 집어넣으면 최대값 나오는 거. 이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큰 거 3 대입하면 됩니다. 3. 4에 3, 64가 되겠죠. 64. 그 다음에 gx는요. 자, 감소함수 이렇게 감소함수. 근데 gx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해서 최소값. 최소값은 마찬가지로 자, 이것도 작은 거 집어넣으면 최대, 큰 거 집어넣으면 최소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 여기서 3을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3. 2분의 1의 세제곱. 8분의 1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64와 8분의 1을 곱하면 8이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밑이 1 기준, 1보다 크면 증가, 0과 1 사이면 감소다. 이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0과 1 사이에 ABC가 있네요. 자, 얘를 만족하는 세 실수 ABC에 대하여 자, A 값이요. A의 A제곱, B의 B제곱, C의 C제곱이고요. B는 A의 A제곱, B의 C제곱, C의 B제곱. C도 A의 B제곱, B의 C제곱, C의 A제곱. 이렇게 있네요. 자, 이거라고 하자. 이때 ABC의 자, 대소관계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A랑 B를 먼저 볼게요. A랑 B 이렇게 두 개를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누가 더 큰지 보겠습니다. 지수는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A의 X제곱 있잖아요. 지수는 항상 0보다 커요. 음수가 없습니다. 양수입니다. A랑 B를 비교를 할 때요. 빼서 비교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지수 복잡되면 비율로 비교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B분의 A. 자, 요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B분의 A를 한번 볼게요. 비율로. 자,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게 만약에 1보다 크면은 A가 큰 거고요. 자, 1보다 작으면 B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1 기준으로 누가 더 큰지 보시면 돼요. 여기 A의 A제곱, B의 B제곱, C의 C제곱이고요. 얘는 A의 A제곱, B의 C제곱, C의 B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A, A제곱 똑같네요. 사라지겠죠, 이렇게. 자, 요거 보면은 B에서 C를 뺀 거랑 같죠, 이거. 이렇게 해서 B에 B 빼기 C 이렇게 같아요. 그 다음에 C는요. C는 C에서 B 뺀 거죠. C 빼기 B랑 같아요. C 빼기 B. 자, 근데 요거 부호만 마이너스로 빼버리면은 얘랑 똑같죠. 자, 예를 들어 B에 지금 B 빼기 C인데 C에 마이너스로 빼면은 또 이것도 B 빼기 C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묶어서 이렇게 B 빼기 C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B의 1제곱이 되고 B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B의 마이너스 1은 분모로 가는 거예요. C분의 B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 값을 한번 볼게요. 자, C분의 B를 보면요. 여기서 C가 B보다 더 크죠? 자, C분의 B 여기 있는 값이요. 1보다 이게 작습니다. 이게.
요 값이요 1보다 작아요. 그럼 제가 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뭐 t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뭐 t라고 볼까요? 이렇게 t의 몇 제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이쪽이 t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1보다 작기 때문에 지수함수가 감수함수가 돼요.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감수함수. 여기가 1이겠죠, 그렇죠? 감수함수가 되고 자 b-c 자, 이거 부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C가 더 크잖아요? B보다? B에서 C를 빼면은 이게 음수 됩니다. 음수. 이 부분은 0보다 작아져야죠. 이 부분은 0보다 작은 값.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0보다 작은 값이 있겠죠? 자, 이 값을 대입하면 이게 B-C예요. 이걸 대입하면은 요 값이 1보다 큰 값이 나와요. 자, 이 전체 값이 뭐다? 1보다 크다. 이렇게. 1보다 크기 때문에 누가 더 크다? 아까? 자, 1보다 크니까 A가 더 큰 게 됩니다. A가 더 큽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요. 자, B와 C도 비교해 볼게요. 자, C분의 B 이렇게 보겠습니다. C는요, A의 B제곱, B의 C제곱, C의 A제곱 이렇게 되고요. B가 A의 A제곱, B의 C제곱, C의 B제곱 되겠네요. 이것도 보시면 B, C, B, C 똑같은 게 사라지겠죠, 이렇게? A의 A 빼기 B가 돼요. A 빼기 B가 되고요. 이것도 C에 또 B 빼기 A 되죠? B 빼기 A. 이거 똑같은 상황이고 마이너스로 묶어보면은 이것도 A 빼기 B로 바꿔 쓸 수 있죠. 이렇게 A 빼기 B로.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 A 빼기 B가 되고요. 얘는 A고 얘는 C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C분의 A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보면요. 요 밑에 부분 C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거 1보다 작아요. 요 부분이 1보다 작고요. 이것도 음수 되겠네요. 이 부분도 음수. 그럼 이거 상황이 똑같네요. 그쵸? 똑같으니까 이것도 1보다 큽니다. 이렇게. 상황이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C랑 B랑 비교하면 B가 더 커요. B가 더 큽니다. 그러면 A가 제일 크겠네요.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 C, A, B, C 이런 순서가 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 사이에 있는 수치 대입을 해도 괜찮아요. 이건 뭐 서술형일 때 못 쓰지만은 부정방정식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치 대입 요거 사이를 있으면 만족을 하면 항상 이게 지금 대소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낸 거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는 수치를 대입을 하면 좋은데요. 근데 수치를 잘 대입해야 돼요. 계산이 좀 되게끔. 다 지수 형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하게 2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 2분의 1 뭐 이런 거 2분의 1 여기에 거듭제곱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런 숫자들을 대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보통 계산이 돼요. 이거 대입해 하셔서 그냥 직접 값을 계산해서 비교하셔도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지수함수 fx는 a의 x 빼기 m제곱의 그래프와 자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고 두 교점의 x좌표가 1,3일 때 a 플러스 m의 값을 구하시고 자 원래 지수함수와 그 역함수 그래프가 어디서 만나냐 이거죠. 자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역함수는 보통 로그가 돼요. 지수의 역함수는 로그가 되는데 이게 만난다고 치면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그래프가 y는 x 대칭이 돼요. 이렇게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만나도 어디서 만난다? 로그 y는 x 요 선상에서 만납니다. y는 x 선상에서. 자, 이게 이 문제의 특징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원래 그래프와 역함수는 y는 x 선상에서 만납니다. 좌표가 1,3이니까 여기가 1이면 y좌표도 1이 되는 거예요. 1,1. 교점이 즉 1,1과 3,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 교점이 1,1, 3,3이다. 자, 1,1이니까요.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식이 이렇게 돼요. 1은 1 대입하면 a의 1-m 이렇게 돼요. 3을 대입하면요. 3,3. 3은 a의 3-m. 그래서 이거 연립방정식 푸시면 되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보통 이제 a나 m 소거시키면 돼요. 요 두 식은 보통 나누면은 m이 소거될 거예요. 나눠서 풀면 되는데 이 문제는 좀 쉬운 게 여기서 그냥 m값이 바로 구해지네요. a에 얼마 해야지 1 되냐 이거죠. 자, 지수에서 1 되는 거는 여기가 0제곱일 때 0제곱. 이 부분이 0제곱이 돼야 됩니다. 지수함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a는 1이 아니에요. a는 1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0제곱이 되니까 m은 1. m은 1이고요. m이 1 집어넣으면은 a의 제곱이 3이니까
A 값은, 자, 루트 3, 뿔마 루트 3인데요. 여기 양수돼야 돼요. 지수함수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말이 없어도 지수함수 그러면요. A는, 자, 양수가 돼야 되고요. 1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A는 루트 3, M은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좀 쉬워서 그렇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나누면 M 사라질 거예요. 만약에 여기 1이 아니라 다른 숫자였으면 나누시면 됩니다. 1하고 M이니까 더하면 1 플러스 루트 3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두 함수 fg에 대하여 합성함수의 값을 구하라. 차근차근 하면 되겠네요. 안에부터 볼게요. g에 5 대입하겠습니다. g에 5. 여기 5 대입하면은 로그 5의 5는 1이죠.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요 값이 3분의 1이 되고요. 3분의 1을 다시 f에 대입합니다. f에. 여기 3분의 1 대입하면은 3 곱하기 3분의 1은 1 되겠죠? 5의 1제곱이니까 답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곡선. 자, 이 함수가 마이너스 1,0과 0,2를 지날 때 a, b의 합의 값을 구하죠. 어떤 점을 지난다. 이 점이 이 함수 있죠. 함수도 어떻게 보면 방정식인 거예요. 보통 부정 방정식이 되는데 이 방정식의 해입니다. 해집합. 어떤 점이 주어지면 점을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방정식의 해인 마이너스 1,0을 대입을 합니다. 그럼 0은 어떻게 돼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로그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b 값이 나오네요. 자, 로그 2에 얼마가 0이다? 로그 2에 1이 0이 되는 겁니다. 1이. 또는 지수로 바꿔보면 2가 1로 가면 2의 0제곱은 1 되겠죠. 식 하나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0,2를 지난다. 그랬습니다. 자, 0 대입해 볼게요. 0 대입하면은, 이쯤 있을까요? 로그 2에, x좌표에 0 대입하면 b만 나오겠네요. b. 이 값이 2가 나와요. b는 2가 넘어가면 2의 제곱 4. 이렇게. 자, b 값이 4네요. 4. 그럼 a 값이, a가 1로 넘어가고 1이 1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3. 3, 4가 됩니다. 다음은 7.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이요. 곡선의 점근선과, 자, 이 점근선과 곡선 이거의 교점. 자, 점근선과 얘의 교점이에요. 일단 점근선을 구해볼게요. 지수는, 자, 지수함수 그래프 기본형이 이렇게 돼요. 기본형이. 자, 이 x축이 점근선이 됩니다. 점근선. 자, 가까이 가긴 가지만 만날 수 없는 선이죠. 그래서 이 점근선이 x축인데 x축은 식의 방정식의 y는 0이에요. 이건데 얘가 어떻게 이동했나요, 지금? 자, x축 이동은 없고요. y축으로 5만큼 이동되죠. 플러스 5니까. 위로 5만큼 갔기 때문에 점근선도 따라서 위로 5만큼 가야 돼요. 이렇게 5 있는 지점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5가 됩니다.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고요. 얘하고의 뭘 구하라? 교점을 구하라 했습니다. 교점이라는 건 둘 다 만족하는 거죠. x, y가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거. 교점이라는 건 자,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연립방정식 푸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y값이 5가 나왔기 때문에 5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5 대입하시고 보시면 이 값이 자 3 넘어가면 2가 되면 되겠네요. 2 로그 3의 x가 2죠. 이렇게 3의 1로 넘어가면 3의 제곱 9 x값은 9가 됩니다. 9. 답은 9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지수함수가. b가 3이고 c 대입하면 6이다. b가 3, c가 6. 다 나왔네요. 그럴 때 f 2분의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시오.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x에 b 대입하면 a의 b제곱이 3. 써볼게요. a의 자 b 대입 b제곱이 3 이렇게 되고요. 자, c 대입해 볼게요. c 대입하면 a의 c제곱이 6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f 2분의 b 이거 대입해 볼게요. 이거 구하는 거니까 a의 x자리에 2분의 b 플러스 c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값 구하라 이겁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분석해 보면요. 이 미지수가 지금 a, b, c 3개예요. a, b, c,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등식이. 부정방정식입니다. 부정방정식. 즉 a, b, c 값 정확히 못 구합니다.
못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값 구하라고 낸 거는 뭐다? 조작하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조작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라 이런 문제예요. ABC 값 구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안 구해져요, 어차피. 이 모양을 잘 보고 만드는 건데, 뭐, 모양 쉽게 보이네요. 그쵸? 이 2분의 1 뒤로 이렇게 빼버릴게요. 이렇게 빼버리면, 이렇게 2분의 1제곱 이렇게 그러면, A의 B 플러스 C가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것도 A의 B제곱 곱하기 A의 C제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의 2분의 1. 이렇게. A의 B제곱이 나왔죠. 여기 3. A의 C제곱은 6. 3, 6, 18입니다. 18에, 자, 2분의 1제곱 루트죠. 루트 18인 거예요. 자, 9 곱하기 2에요. 9, 2, 18이고요. 9는 3으로 나오겠죠. 3 루트 2. 루트 풀 때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 9 곱하기 뭐 또는 16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25 곱하기 뭐 이렇게 바꿔 생각하시는 겁니다. 3 루트 2가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지수함수 y는 3의 x의 그래프 위 한 점 a의 y좌표가 3분의 1이다 그랬어요. y좌표가 3분의 1 나오면요 x좌표 쉽게 구할 수 있죠. 3분의 1이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x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림에서 a좌표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 위 한 점 B에 대하여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C가 Y축 위에 있을 때 점 B의 Y좌표를 구하라. 여기서 보면 A와 B를 자 이게 1대2 내분이에요. 1대2로 내분. 그쵸? 이게 1대2면은 요거 X좌표 있죠? X좌표도. X좌표도 1대2입니다. 이것도 1대2.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뭐 2 돼야 되겠네요. 바로 나오네요. 2. 자, 2 대입했을 때 y값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요거 2 대입하면 3의 제곱은 9가 되겠죠. 답은 9가 되는 겁니다. 그림 보시면 그냥 바로 뭐 비율 나와서 복잡해 보이지만은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 5에서 함수 y는 자 fx는 4x 제곱 위 한 점 p를 있는 선분 OP가 있다. 자, 이 점에서 이렇게 한 점 있는 OP가 있다고 합니다. 자, gx가요 2x예요. gx도 있어요. gx의 그래프가 OP를 1대3으로 내분할 때, 자, OP를 1대3으로 내분할 때, 자, OP를 자, 요 점이요. 요 점이 요 비율이 1대3인 거예요. 이렇게. 3으로 내분할 때 P의 X좌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비율이 나왔죠. 이렇게 비율이. 미지수를 정해야 되는데 미지수는 보시죠. 요즘 P의 X좌표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얘를 만약에 미지수로 잡으면 얘가 분수가 나올 거예요. 분수가. 그래서 요 비율이 1대3이면요. 이렇게 볼게요. X좌표도 뭐다? 요것도 1대3이죠. 1대3 이렇게 1대3. 그 얘를 미지수로 잡으면 얘가 분수로 나와요. 만약에 t로 잡으면 얘가 4분의 1t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미지수로 잡지 말고요. 요 작은 거, 미지수를 잡을 때는 보통 작은 걸 잡는 겁니다. 그래야지 분수가 안 나와요. 요 좌표를 제가 t로 볼게요. t. 그러면 얘의 x좌표는 4t가 됩니다. 4t. 1대3이 되려면요. t, 3t 돼야 되니까요. t, 이 좌표는 4t. 아시겠죠? 그럼 1대3이면 y도, 자, y도요. 이 y 값도 1대3이 되는 거예요. 자, 이 y값은 이 함수니까요. 자, x좌표인 t를 대입할게요. t를 대입을 해보면 2의 t제곱 되겠죠. 2의 t제곱 이렇게 되고. 자, 이거 아까 1대3이면 이거 4배 해준 게 4배. 4배 해주면 4 곱하기 2의 t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요거랑 y좌표랑 똑같아요. 요것이 자, 요거 y좌표 4t 대입해보면 4t 대입해보면 4의 4t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요걸 대입했을 때 y좌표랑 이거 4배 한 거 y좌표가 서로 같다. 요 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이게 지수 방정식인데요. 지수 방정식은 첫 번째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으면 같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다 2에 거듭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2에 이렇게 보면요. 이건 t고요. 4가 2의 제곱이죠. 플러스 2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변도요. 4가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에 4t. 그럼 이건 2의 8t가 되겠죠. 그래서 밑이 똑같으면 위에 것끼리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t 플러스 2가 8t랑 같다. t가 1로 넘어가면 7t가 되겠죠. 7t가 2 이렇게 되고요. t 값은
7분의 2. t값 구했죠? 자, 답은 t가 아니라 요거예요. 조심하세요, 요거. px좌표. 4배 해주면 됩니다. 4배 해주면 7분의 8이 답이 되겠습니다. 7분의 8이 답이 됩니다. 미지수 설정하는 거 잘 하시길 바랍니다. 분수 안 나오게 하는 게 좋아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집합 g, x, y가요. y는 5x제곱, x는 실수고요. 지수함수죠. 지수함수. 자,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a, b가 g의 원소이면 즉 이 식을 만족하는 되는 거니까 대입을 해볼게요. 자, a 대입하면 5에 이렇게 쓸게요. 5에 a제곱이 제가 b 이렇게 쓸게요. 자, 이것이면 이것도 대입을 해볼게요. 5에 2분의 a 대입한 것이 루트 b가 나오냐 이거죠. 여기서 이 모양 만들려면요. 여기 양변에 이렇게 2분의 1제곱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2분의 1제곱 해보면. 그러면 5에 2분의 a 이거 나왔죠. 그쵸? 자, 우변 보면은, 루트 b랑 같은 거죠. 기억은 맞네요. 자, 맞고요. 니은 볼게요. 자, 마이너스 a, b 그랬습니다. 그럼 5에 마이너스 a 제곱 해준 게 이게 b라면 ab 5에 a가 이게 b분의 1이냐 이거죠. 이것도 보면요. 이게 5에 a제곱 이렇게 있고 이거에 마이너스 1제곱 이런 식으로 봐도 상관없죠. 이거 이 부분 이게 a 곱하기 마이너스 1로 봐도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제곱하면 역수 되겠죠. 역수. 그래서 이게 5에 a제곱분의 1입니다. 이게 b니까 이거 역수치하면 이 모양 나오죠. 이렇게 되고 아니면 이것도 양변에 이렇게 마이너스 1제곱씩 해줘도 바로 이 모양이 나오네요. 니은도 맞습니다. 이렇게 맞고요.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a, b 집어넣을게요. 5에 2a 제곱한 게 b면 자, 이거는 5에 a가 이게 b제곱이냐 그럽니다. 자, 이걸 만약에 여기서 뭐 b를 맞춰도 되고요. a를 바꿔도 되는데 요 앞부분을 맞춘다고 하면 여기 양변에 2분의 1제곱씩 해줘야 돼요. 이렇게 2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 해주면은 요게 b의 2분의 1인데 b제곱은 같지가 않죠? 이것은 당연히 틀립니다. 기억 니은이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n은 자연수고요. 좌표 평면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에 나오자. 가장 작은 정사각형이에요. 한 변의 길이를 an이라고 하자 했습니다. 가볼게요. 정사각형의 각 변은 좌표축에 평행하고 두 대각선의 교점은 n, 2분의 n이다 그랬습니다. 그 문제 좀 읽어볼게요. 정사각형과 그 내부에 있는 점 중에서 x가 자연수이고 y는 이 x를 만족하는 점은 3개뿐이다 그랬습니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먼저 가조건 볼게요. 가조건. 대각선의 교점이 어떤 교점이 있어요. 이렇게 점이 있는데 정사각형이고요. 대각선이 있으면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대각선은 이렇게 그려보면요. 이게 가운데가 되죠. 가운데. 이 교점이 가운데가 되는 거예요. 이 점 좌표가 이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미가요. 그리고 자연수는 3개라고 했고요. 예를 들어서 A1은 12이다. 그럴 때 A1부터 A7까지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입니다. 자, 이게 수열의 합기호예요. 이게 첫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 즉 A1, A2에서 A7까지를 구하라는 겁니다. 수열 부분이에요. 볼게요, 한번. A1이 12인 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좀 다른 데 가서 볼게요. 지금 요 점 찍어 놓은 게요. y는 2의 x승. 요거에서 x에다가 지금 제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1이면 2 나오고요. 2면 4, 여기가 8, 4면 16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1 상황이 뭐냐면요. 1이 대각선의 교점이요. 여기 1이 돼요. 1,2 여기 돼야 돼요. 1,2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점을 3개를 포함해야 되는데 이게 자연수라고 했어요. 이 점은 안 되는 거고요. 하나, 둘, 3개 여기를 포함해야 돼요.
자, 요점부터 여기 대각선의 교점이고 이 점 3개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정사각형.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를 포함해야 되니까 정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대각선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만나는 지점 여기죠. 지금 이게 이제 x좌표가 좀 커요. 이런 식이 돼야 돼요. 이렇게. 여기도 쭉 키워보면은 여기까지 가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가 이게 지금 첫 번째 정사각형, 가장 작은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를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보면 여기가 1, 2, 3, 4, 5, 6이 되겠죠. 자, 6이 되니까 이 한 변의 길이가 12가 됩니다. 12. 그래서 A1이 12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나온 겁니다. 주어진 거예요. 얘를. 그럼 A2 구해볼게요. A2. 자, A2. A2를 구해보면요. A2는 중심이 여기가 돼야 돼요. 여기. 2,4. 2,4가 되면서 점 3개를 포함해야 되니까 또 상황이 똑같겠죠. 여기 3개 포함하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오히려 정사각형이 좀 작아져요. A2일 때는 요 거리가요. 이렇게 반지름이 4가 되면 돼요. 여기 포함하는 여기서 1, 2, 3, 4. 이런 정사각형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4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런 정사각형이 되면은 점을 하나, 둘, 세 개를 포함하겠죠? 그래서 반지름 길이가, 이때 반지름이 아니라 이 한 변의 길이가 요거 4의 2배인 여기까지 길이가 8이 됩니다. 8. A2는 8이 돼요. A2는 8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A3 구해볼게요. A3요. A3는 3,8 여기가 대각선의 교점이 되는 거예요. 대각선의 교점. 자, 여기가 중심이 되면서 점 3개를 포함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3개 포함하면 여기서 또 요거 2개를 포함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이 그려지면 되겠죠. 얘가 지금 거리가 또 1, 2, 3, 4, 5, 6 아까 이거랑 똑같죠? 6 1, 2, 3, 4, 5, 6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이 됩니다. 여기서도 6, 1, 2, 3, 4, 5, 6 이렇게 만나는 듯하죠.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이 됩니다. 4, 5, 6 이렇게 그려보면 그럼 여기서 뭐 하나, 둘, 세 개인데 이건 포함하지가 않죠. 그 다음 점은 요 안쪽에 있는 거 세 개. 여기도 길이가 여기 6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이것도 12가 돼요. 다시 12 이렇게 됩니다. 자, A4 구해볼게요. A4는요, 요 점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요 점이 중심. 자, 요 점이 중심이 되면서 점 3개를 포함해야 되니까 하나, 둘, 세 개 여기까지 포함하면 돼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거리를 볼게요. 요 거리를 보면은 16, 좌표가 16에서 요 좌표에 4를 뺀 거. 12가 되겠죠? 12에 이거의 2배. 이렇게 크게 정사각형이 되는 거니까요. 요거의 2배. 12의 2개 24가 됩니다. 24. 이렇게. 자, 이렇게 특징을 잡아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A5 이렇게 나올 텐데요. 어차피 요 초반에만 약간 그림이 조금 규칙이 안 맞고요. 이게 A3부터, 여기 3부터 이렇게 가면 어차피 점 3개가 다 이 안쪽, 얘보다 작은 쪽에서 3개가 다 만들어져요. 이 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항부터는요, 지금 규칙을 보시면 되는데, 12가 나왔죠? 24. 그 다음 번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다음 번째 여기 32에요. 32에서 여기 8. 이거 뺀 거. 이거의 2배가 됩니다. 이렇게 2배. 그래서 24 곱하기 2에서 48 이렇게 돼요. 이런 식이 돼요. 그러면 쭉 막 규칙 써보면 뭐 2에 만약에 n제곱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2에 n-2제곱 뺀 거에 2배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정확히 찾아서 내셔도 좋고요. 못 찾아도 상관없어요.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규칙을 보시면 되는데 규칙이 간단하죠. 2배씩 커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가 2배 해주면은 96이 되겠네요. 9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번째 항은 이거 2배요. 192가 되겠죠. 이게 7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서 이거 더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더하시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합을 아시면요. 일단 첫 번째 12하고 8은 일단 더하시고요. 세 번째 항부터 보면요. 세 번째 항 12로 묶어볼까요? 12로 묶어보면은 요건 1이고요. 1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되겠죠. 2의 제곱 이렇게.
이제 7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더 하면 되겠네요. 2의 4제곱까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 공식이요. r-1분의 초항의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1분의요. 초항이 지금 1이죠. 1 안 쓸게요. 그럼 2의 항의 개수가 5개예요. 5제곱 빼기 1. 그래서 요게 1이고요. 32 빼기라면 31 되겠네요. 31. 31 곱하기 12 한 다음에 나머지 요거 두 개 더한 거 20 더하시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에 좀 어려워요. 문제 파악이 좀 어려운데 실제 해보고 나면 크게 별거는 없는 문제인데 처음에 이 문제 정확하게 이 문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 문제 의도를 이해하는 게 좀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수열 나왔는데 수열 배우신 분은 이렇게 수열 합 이용하시고 안 배우신 분은 이거 몇 개 안 되니까 다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